안녕하세요.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영어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저널에서 챗GPT를 포함한 이런 AI 랭귀지 봇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여기 이제 ACS 나노에 나온 건데요. 지난달에 나온 거고, 실제로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이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들 학생들이랑 해서 챗GPT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어떤 제안, 서제션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목은 뭐 이렇게 Best Practices for Using AI when Writing Scientific Manuscripts. 딱 우리가 원하는 거죠. Scientific Manuscripts를 할 때 어떻게 이 AI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부제로 caution, care, consideration, creative science depends on it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요거를 검색해가지고 제목이나 아니면 이 주저자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보면 AI language bots, 그러니까 챗GPT가 여기 해당하는 거죠. incapable of understanding new inform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인포메이션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generating insight 할 수가 없고, 아주 깊은 애널리시스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would limit the discussion within a scientific paper. 그러니까 이 페이퍼 매너스크립트 안에서의 어떤 디스커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이트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뭐 그런 인사이트를 말하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툴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몰랐던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 AI 랭귀지 봇 자체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게 확률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 그 다음에 자기가 학습을 받은 그 컨텍스트, 그 텍스트 내용 중에서 확률상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맵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항상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나오다 보면 우리가 넣어준 인풋 대비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다라고 한 거는 뭐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교과서적으로 좋은 말만 문제되지 않을 말만 적어놨겠죠. 그래서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먼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챗GPT의 장점, 뭘 할 수 있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작성할 때 항상 맨 처음이 힘들잖아요. 뭐를 적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멘탈 로그 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깰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가 뭔가를 쓸 때.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overcome an activation barrier to productivity.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배리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데 이 랭귀지보 챗GPT를 사용하면 걔는 뭔가 우리가 키워드만 줘도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그걸 오버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처음에 이제 이 챗GPT가 어떤 텍스트를 우리한테 잘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만 너무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는 사실은 이 드래프트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우리가 이 챗GPT 힘 없이 드래프트를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여기 key topics of points are missing,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어떤 브레인스토밍 툴로서 그런 거를 좀 발견하기 위한 툴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챗GPT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브레인스토밍 툴로서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건데요. 뭔가 겉보기에는 적어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링크 between concepts, ideas.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디어가 우리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연결된 줄 몰랐는데 뭔가 이걸 이제 다이얼로그를 하다 보면 뭔가 이 사이에 어떤 인사이트, 어떤 커넥션을 줄 수가 있다. 우린 생각을 못 했는데 얘는 확률적으로 그냥 막 말을 뱉어내다 보면 뭔가 그떤 방향으로 뭔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툴로서의 어떤 역할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그 타이틀, 앱스트랙트, 컨클루전 파트를 임프루브 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는 메인 비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tailor to match the journal parameter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몇 자 이하가 돼야 된다. 뭐 앱스트랙트가 몇 단어 이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쓴 앱스트랙트에서 그 포맷에 맞게 한번 써봐라라고 챗GPT한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 교정 그런 퍼포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챗GPT가 identify references for specific topic that might be missed by conventional literature search.
그러니까 뭔가 토픽,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옛날 토픽들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레퍼런스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챗GPT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냥 막 만들어내거든요, 레퍼런스를. DOI 넘버라든지 레퍼런스의 저널명은 그럴싸한데 뭐 권이라든지 호라든지 페이지 넘버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저자명 이런 것들도 그냥 막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제대로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빙챗 있죠. GPT를 검색에 결합한 그 빙챗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 지금 이 매너스크립 요거를 이 내용을 적을 때는 빙챗이 없었는데 정확히 지금 요거는 자기들이 알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거는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provide guidance on writing structure by breaking up a difficult topic into smaller pieces.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노션 AI나 이런 데 쓰다 보면 그냥 우리가 뭔가 그냥 키워드 적으면 밑에 스트럭처, 그러니까 나올 만한 스트럭처를 쫙쫙쫙 해서 이렇게 뭔가 던져주는 그러한 랭귀지 봇도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Level the playing field by facilitating composition by non-native English speakers. 이게 이제 좀 웃기는 표현인데, level the playing field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필드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놀거나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필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필드에서 전쟁을 하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죠.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불리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고, 산 위에 있는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고,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밑에는 난 네이티브인데,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챗GPT가 이 영어 교정하고 영어 문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누가 더 베네핏을 많이 얻을까요? 당연히 난 네이티브가 더 도움을 많이 얻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우리도 더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필드가 점점 더 평평해지겠죠. 옛날에는 굴곡이 있었다면 점점 평평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GPT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자체적으로 문법 교정을 해주고 서제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바로 접합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서턴이 확실히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멀리나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사람들이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는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은 했던 말 뭐 또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help a writer to be more thorough when covering a topic by reminding them of aspects they had not considered. 그러니까 이것도 브레인스토밍적인 측면이죠. 저자들이 자기들이 작성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애스펙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진 게 있는지 이 챗GPT가 확인하는 데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토픽에 그런 에어리가 있어서 얘들이 뭘 말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잘 정리된 스트럭처드 된 easy to digest manner,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이해되기 쉽게 우리한테 뭔가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챗GPT가 내놓는 그 말이 항상 트루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컴플리트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인사이트가 뭐 부족할 수 있다. 뭐 이거는 하나만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챗GPT가 이 코드, 특히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컴퓨터 랭귀지로 뭘 적어달라고 하면 잘 적어준다는 거죠. 그 챗GPT가 지금 GPT 3.5 기반이고 지금 GPT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챗GPT 유료 회원은 GPT 4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 더 정확하게 좋은 코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데 이 코드뿐만 아니라 뭐 엑셀이라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옛날에는 구글에서 그냥 검색을 해서 내가 이런 작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들어가서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냥 그 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챗GPT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뭐 그런 걸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겠냐, 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Concerns regarding the ChatGPT language. ChatGPT에 대해서 어떤 유의할 점은 뭐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게 챗GPT가 빠르고 사용하기 편한데, 그런데 그게 너무 쉬워서, 잘못하면 이거를 리스폰시블하게 그다음에 will care 조심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챗GPT가 어떤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되고 또로하게 리트러처 리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거를 리플레이스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첫 매너스크립트를 한번 적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주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챗GPT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줘 버리면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말하는 intellectual growth and confidence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걸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웃컴이 영어가 좋게 좋게 나오니까 좋을 수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 향상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정말 쓸데없는 이미 그러니까 잘 알고 있던 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날리지 차원에서 정말 쓸데없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그냥 주저주리 많이 만들어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쓸데없는 정보들 그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인사이트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못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이 챗GPT를 남용해가지고 그냥 정보를 그냥 막 유튜브 영상 좀 쓰레기 같은 영상을 뭐 몇백 개씩 하루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몇백 명이 있으니까 정말 쓸데없는 영상들이 그 옛날에는 영상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잡다한 영상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잡다한 영상들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유튜브를 보는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좋은 영상과 그런 안 좋은 영상들 사이를 구별하는데 또 시간을 쏟아야 되고, 하여튼 이런 그 잘못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they can even worse at judging whether a unique outcome is spurious, anomalous, or groundbreaking. 그 어떤 이제 아웃컴이 생겼을 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보량이 막 넘쳐나면 그런 걸 구별하는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매니스크립을 그래서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편 쓰던 사람들이 1년에 뭐 2, 30편씩만 쓴다. 그러면 이제 리뷰어들도 지금 리뷰해야 되는 내용들이 양이 뭐 10배, 100배 늘어나면 이거 구별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실제로 챗GPT가 내주는 인포메이션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거 관련된 실제 액츄얼 페이퍼를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안 읽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챗GPT can invent references, spread correlations.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 사람들은 요거를 모르나 했는데 요거를 알고 있네요.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챗GPT가 레퍼런스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챗GPT가 만들어내는 그 텍스트들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컨트로버시한 토픽, 뭐 정치 토픽 뭐 더 그럴 수 있겠죠. 좌우가 있으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를 교육시킬 때 사용했던 텍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A, B 사이드가 있는데 A, B 사이드를 반반씩 텍스트를 넣어서 모르는데 뭐 그것까지 다 모든 토픽에 대해서 이걸 다 조정할 수 있기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는 이거를 많이 넣고 이거는 좀 적게 넣었으면 아무래도 이쪽에 치우친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챗GPT는 어떤 한쪽 방향에 바이어스된 그런 정보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또 같은 얘기인데 그 마이너리티 뷰 어떤 뭐 웰 이스태블리시니까 마이너리티한 게 있잖아요. 이게 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량이 이 메이저한 거를 많이 피드인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 뷰는 묻히겠죠. 아무래도. 예. 뭐 그런 이런 점이 있다는 걸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forward looking 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학습된 그런 내용을 조합해서 그냥 확률적으로 좀 뭘 만들어낼 테니까. 물론 그러다가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에 했던 얘기 또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리서치 페이퍼를 쓰려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뭐 퍼스펙티브라든지 어카운트라든지 리뷰 같은 거는 이미 있는 것들을 그냥 조합해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쓰기엔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챗GPT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리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너스크립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미션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또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가 우리가 리뷰 프로세스라든지 하여튼 이 사이언티픽한 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이건 또 했던 말인데 뭐 인커렉트 하거나
틀린 걸로 판명난 그러한 거가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냥 clinically relevant findings that require transparency in outcomes reporting. 예를 들어서 뭐 환자 관련된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그래서 어떤 뭐 배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루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조심성 없이 그냥 막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대로 하다 보면 큰일 난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챗GPT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챗GPT에 관련된 어떤 우려점,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our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AI language bots for scientific communication. 그러니까 논문 쓸 때, 논문의 매뉴스크립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1번이 뭐냐면은, 어크날리지먼트나 그리고 그 익스페리먼트 섹션에 그 챗GPT를 사용했는지 혹은 다른 AI 봇을 사용했는지 그거를 어크날리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라고 적어라. 그 다음에 clearly indicate which parts of the manuscript used in the output of language bot. 그러니까 어떤 파트, 예를 들어서 인트로덕션 파트에 우리가 챗GPT를 사용했다. 인트로덕션 파트에 뭐 첫 패러그래프 사용했다. 혹은 뭐 앱스트랙트의 숫자를 우리가 하고 숫자를 줄이는데 사용했다. 앱스트랙트 글자 숫자를 줄여서 요약하는 데 사용했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쓰고 컨클루전 적어달라고 하는데 사용했다. 라든지 뭔가 클리어하게 어떤 파트에서 이 챗GPT 사용했는지 적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챗GPT한테 어떠한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을 어떠한 퀘션을 줘가지고 나온 아웃풋을 사용했냐 그런 거를 서포팅 인포메이션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라. 그러니까 서포팅 인포메이션 아예 섹션 하나를 만들어서 챗GPT에 어떠한 명령을 줘가지고 어떠한 아웃풋이 나왔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으라는 건데, 제 솔직한 생각은 요건 좀 너무 아이디얼하지 않나?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왜냐면은 하다 보면 이것까지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줬는 것까지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심하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정도는 적어주는 게 더 트랜스페런트 하지 않겠냐. 요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바고요. 자, 그 다음 하는 말은 코어서들한테 그리고 자신한테 챗GPT에서 내놓는 그 텍스트가 그냥 early draft다. 그거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건 incomplete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센텐스를 다 일일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었습니다. 책, 책을 세 번 썼어요. 책, and check again, and then check again. 책을 4번 썼네요. 그러니까 4번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do not use text verbatim from ChatGPT. 여기 verbatim이 뭐냐면은 그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챗GPT가 말해주는 요 텍스트를 변경 없이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사용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챗GPT가 다른 소스, 그러니까 자기 학습받은 다른 소스로부터 그대로 그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또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거는 바로 표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텍스트의 길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짧은 텍스트를 줘가지고 이걸 고쳐줬는데 그럼 그걸 그대로 사용 못하냐? 무조건 조금 바꿔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 좀 꽤 긴 문장을 줬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짧은 단위로 그냥 그 영어를 폴리쉬,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고쳐주고 좀 더 클리어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내놓는 사이테이션은 당연히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레퍼런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챗GPT나 혹은 다른 AI 봇을 코스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챗GPT cannot be held accountable for any statement or ethical breach. 우리가 챗GPT를 사용해서 매너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할 때 결국 모든 책임은 이 저자들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지는 거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자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챗GPT가 해주는 대로 했는데요. 뭐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챗GPT가 당신의 창의성 그리고 아주 깊은 생각
그런 거를 스쿼치라는 게 뭔가 뭐 잡음을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하튼 그런 거를 아예 없애도록 그렇게 놔두지 마라. 챗GPT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당신의 어떤 창의성과 어떤 딥띵킹을, 그런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use it to expand your horizons and spark new ideas. 오히려 너의 호라이즌을 넓히고, 그러니까 너의 범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옆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브레인스토밍 툴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말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스파크 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툴로서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말하는 이 챗GPT를 우리가 사이언티픽 매너스크립트 준비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냐, 이런 가이드라인, 자기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요거를 우리가 뭐 그대로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이 저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챗GPT를 사용한다는 거는 막을 수 없다. 사용 못하게 사람들한테 뭐 수갑을 채울 수도 없는 거고,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사용을 할 텐데,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 저자들이 한번 좀 포멀하게 이렇게 논문의 형태로 작성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읽어보고 이대로만 따라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